박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더스티노의 나이를 맡고 있는 박쌤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해볼 주제는 오토캠핑용 바이크를 추천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최근에 제가 한 2달 정도 주행을 했었는데요. 가와사키의 버시스 X300이라는 풀네임이 조금 길기 때문에 앞으로는 버시스라고 할게요. 300, 600, 이렇게 1000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버시스 X300이라고 300cc만 앞에 X가 붙는데, 이름을 그 장명할 때 X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크로스오버적인 성향이 있다. 온로드와 오프로드일 수도 있고, 스쿠터와 뭐 다른 장르일 수도 있고, 어떤 것든지 이제 섞었다라는 뜻인데, 버시스 같은 경우에는 온로드랑 오프로드 섞어진 바이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모토캠핑에 상품성이 특화되어 있다. 우선 이제 가와사키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고 바이크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본 4대 브랜드가 있죠. 혼다, 야마하, 스즈키, 가와사키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컬러 아이덴티티라고 해가지고 혼다에서는 빨간색, 야마하에서는 노란색, 스즈키는 파란색, 가와사키는 뭐 녹색이 대표적이죠. 프레시맨이든 그런 거 보면은 뭐 색깔로 해서 이렇게 정체성을 구분하잖아요. 얘네들 약간 종특인 것 같아요. 지구방위대 2차 대전 이후에 일본 4대 메이커 중에서 혼다, 야마하, 스즈키는 하마마스라는 지역에서 메이커가 시작을 하게 되죠. 가와사키만 고베에서 어떤 히스토리가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미 얘들 좀 유별나요. 그리고 이제 사실 가와사키 중공업이라고 해서 이제 일본 3대 중공업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모터사이클 비중은 조금 작아요. 다른 세계 브랜드에 비해서. 그런데 유독 강한 개성으로 일본 내에서도, 그리고 이제 특히 호주 특수한 시장에서 굉장히 가와사키 브랜드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 특징을 뭐에서 볼 수 있냐면은, 유일하게 스쿠터로 망한 브랜드예요. 혼다, 야마하, 스즈키 이런 데는 다 저격이랑 바이크도 어느 정도 선전을 해주고 있는데, 가와사키 스쿠터 타는 분 보신 적 있습니까? OEM으로 나오긴 나왔어요. 쫄딱 망했죠. 우리가 얼른 생각나는 스쿠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와사키는 대백이랑 바이크에 특화되어 있다. 뭔가 가와사키를 즐기는 유저들은 헤비 유저다. 4대 브랜드 중에서도 충성도가 좀 높다. 과격 분자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남자의 가와사키 뭐 이런 말 많이 있는데, 예전에부터 이제 가와사키에서 바이크들이 이런저런 거 뭐 많이 나오죠. 뭐 탑건에서 톰 크루즈가 타고 나온 GPZ900R 맞을 건데, 톰 크루즈 형이 엄청 멋있게 이렇게 하고 쫙 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전에 뭐 마하3라든지 극단적인 바이크들을 시장에 일찍 내놨던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어떤 가와사키의 브랜드 헤리티지를 쌓고 좀 더 보편적인 오토바이들까지 좀 마케팅에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W도 사실 요즘에 인기가 굉장히 많죠. W400, W650, W800도 지금 현재 잠깐 단종됐다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W 같은 거는 가와사키 거는 아니었어요. 메구로 제작소라는 곳에서, 메구리 아닙니다. 메구로. 매굴이 확실한 거예요. 메구리 아니야. 큰일 나. 메구로 제작소에서 원래 이제 제작하던 트라이언프의 동네별과 이제 유사한 버티컬 실린더로 작동하는 병렬 2기통 모델이 W 모델인데, 가와사키가 흡수를 하죠. 1960년대쯤일 거예요 아마. 이제 그렇게 흡수를 해서 지금 이제 가와사키 어떤 대표적인 헤리티지 모델로 이제 자리 잡고 있죠. 가와사키도 사실 이야기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는 브랜드예요. 버시스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버시스 X300 경량 듀얼 어드벤처라는 장르로 구분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무게로 따지면 경량은 아니에요. 왜냐면 한 180kg 한 중반대 나가는데, 건조 중량 기준으로요. 아주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워낙에 가벼운 오토바이들이 많으니까. 얘를 미들급으로 놓기에는 금액적인 부분에서 안 맞아요. 배기량이나 가격적인 부분에서. 경량 듀얼 어드벤처 장르에서 국내에서 구입 가능한 바이크들, 뭐 병행 수입 이런 건 조금 빼놓고요. 비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장르는 사실 뭐를 타도 오토캠핑에 적합한데, 제가 왜 버시스를 더 추천하느냐. 버시스의 경쟁 차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스즈키의 V-스트롬 250, 혼다의 CRF 250 랠리, 로얄엔필드의 히말라야. 이거는 조금 배기량은 안 맞는데 금액대가 조금 비슷해가지고 예산을 조금만 더 높게 잡으시면은 혼다의 CB500X라는 모델이 있어요. 이름이 CB인데 사실 이거는 온로드 지향의 듀얼 어드벤처로 보시면 될 거예요. 프론트 휠이 19인치고 뭐 약간 그런 오프로드 달릴 수 있는 세팅이 가미가 돼 있거든요. 이 정도까지 좀 펼쳐놓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V-스트롬 250은 말씀드린 바이크들 중에서 가장 휠 사이즈도 그렇고 제품의 구성이 온로드 지향 이에요. 되게 특이한 게 250, 650, 1150인가? 신형이 나왔죠. 에테리가 있고, 이제 버시스도 300, 600, 1000 이렇게 있습니다. V-스트롬은 250은 온로드 지향인데 650과 1150은 홈로를 달릴 수 있게 셋업이 좀 돼 있어요. 버시스 같은 경우는 300은 이제 스포크 휠에 휠 사이즈도 프론트가 19인치 뭐 이러고 그러니까요. 오프로드를 좀 잘 달릴 수 있게 세팅돼 있는데, 600이랑 1000은 완전 온로드 지향입니다. 그러니까는 스틱이랑
반대예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스즈키 V-스트롬 250을 오토캠핑용 바이크로 선택을 하고 계시지만 인도에서 주행 성능이 조금 아쉬워서 첫 번째로 배제를 좀 시킬게요. 혼다의 CRF 250 랠리 디자인만 놓고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 스타일인데 룩을 봤을 때 굉장히 잘 달릴 것 같고 굉장히 가벼울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무거워요. 버시스 300이 180 중반이고 스즈키 V-스트롬 250이 188인가 아무튼 약간 더 무거워요. 혼다 CRF 250 랠리가 제 생각에는 이 정도 바이크면 한 140kg대 정도면 어땠을까? 상품성이 훨씬 개선됐을 것 같은. 그리고 공도를 버시스보다 못 달립니다. 버시스가 사실 공도에서 한계 성능이 굉장히 언급한 바이크들 중에서는 되게 높은 편이에요. 최고속이 150 이상 나옵니다. 150 이상. 그 최고속 주변에서도 불안감이 크지 않아요.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속도다. 계기판상 터치만 되는 속도가 아니고 실제로 그 속도에서 주행을 해봐도 크게 불안감이 없어요. 사실 차체가 300급에서 오버사이즈인데 고속 주행 밸런스 이제 그게 상당히 좋아요. 조조도 연비가 또 괜찮아요. 리터당 20km 이상은 달리거든요. CRF 250 랠리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 성능은 사실 오프로드까지는 아니고 적당한 험로 그런 데서 달리게 하는 거는 버시스보다 좀 잘 달릴 것 같아요. 결국은 캠핑을 다닐 때 사실 아스팔트를 안 밟고 캠핑장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일반 도로에서는 버시스가 낫습니다. 본인의 지향점에 따라 선택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혼다. 같은 혼다인데 이제 CB500X라는 모델인데요. CB500X 같은 경우는 넣을까 말까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거 비교를 같이 해봐야 되나. 출력도 출력이고 배기량이 크니까 당연히 잘 달리고 가격대도 약간 더 높습니다. 여기에다가 버시스 정도의 옵션을 추가하려고 하면은 버시스가 순정 옵션이 되게 좋거든요. 가격 차이가 확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좀 선택의 기로가 생길 것 같아요. CB500X에 그 랠리 레이드나 랠리 킷을 인스톨하게 되면은 굉장히 비포정도로 잘 달립니다. 굉장히 잘 달리는데 비용이나 시간 상당히 발생하게 되죠. 되게 좋은 바이크인데 조금 더 투자를 해서 CB500X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신차 가격 그냥 딱 돈 주고 사서 바로 그냥 타고 어떻게 다닐 수 있는 이 상태 약간 이런 비교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로얄 엔필드의 히말라야 가성비로 국내 바이크 시장에서 따라올 수 있는 바이크가 없죠. 순정 액세서리들도 상당히 저렴하고 오토캠핑 바이크로 따진다고 하면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로얄 엔필드의 히말라야라고 생각합니다. 버시스랑 로얄 엔필드의 히말라야 이 둘의 상품성이 제 생각에는 가장 좋아요. 디자인은 로얄 엔필드의 히말라야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히말라야니 비포장도로도 상당히 그냥 이렇게 막 호로롱 하면서 가요. 그냥 큰 기술 없이 더 이상 설명이 안 되는데 그냥 홀룰룰루 하면서 가요. 크게 사람을 안 가립니다. 이제. 제 생각에는 초보자분들도 뭐 접근하기 뭐 어렵지 않고 뭐 금액대도 뭐 상당히 괜찮고 근데 이제 초기 품질 이슈가 로얄 엔필드라는 브랜드가 신뢰도가 조금 낮죠. 브랜드 밸류 자체가 조금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거. 만약에 내가 타인의 시선이 상관없다. 나는 그냥 내가 좋으면 된다. 그럼 모토캠핑용 바이크로 그냥 막 좀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이 정도로 부담 없이 재밌게 탈 수 있는 바이크가 이 가격대에 보기 힘들죠.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하면은 로얄 엔필드 히말라야는 상당히 강력 추천할 수 있는 바이크인데 그 문제는 공도 주행이에요. 아까 드린 바이크들 중에서 혼다 CB500X 빼고는 버시스가 공도 주행 성능이 최고예요. 근데 심지어 인도도 상당한 수준으로 잘 달려요. 멀티퍼퍼스, 듀얼, 어드벤처 이쪽 장르 밸런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공도에서 그래도 나는 국도 달릴 때 차랑 섞여 달리는 것보다 신호 바뀌어서 출발하면은 좀 차들을 떼어놓고 내 페이스대로 달리고 싶다. V-스트롬이라든지 CRF 250 랠리라든지 히말라얀이라든지 이런 바이크들은 그게 좀 힘듭니다. 버시스 300은 확실히 그 부분에서 우위를 좀 점하고 있죠. 이 정도 이제 말씀드렸으면 비교해드린 동양 듀얼 어드벤처 장르를 전부 다 말씀드리고 어느 정도 비교를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 버시스를 추천하는지 조금 설명이 됐죠? 물어보신 거 맞아요? 내 맘이야. 포르스겠고 박스는 이토바이. 이제 오토바이의 외관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실 외관은 그냥 뭐 인터넷 좀 찾아보시면은 금방 나오니까 배기량 대비 상당히 늘씬하고 차체 사이즈가 당당하죠. 좀 타고 다니면은 주변 지인들이 바이크 바꿨어? 뭐 이거 얼마야?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가격 말하면 깜짝 놀래요. 770만 원에 이런저런 옵션들 포함해서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무조건 1000만 원 이상으로 봅니다. 지인들 중에서 그 바이크 가격을 맞춘 사람이 없어요. 조금 길게 타봤으니까 거기서 느낀 장점들, 단점들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윈드실드 크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앞에 한 1000km 정도는 그냥 탔고 뒤에 한 2000km 정도는 윈드실드를 조그만 거 한 손바닥만한 걸 장착했거든요. 진짜 얼굴로 바람이 거의 안 오더라고요. 당연히 뭐 피로도도 낮아지고 여름이니까 오픈 페이스 써도 자극도 좀 없고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보조 윈드실드 타는 거 좀 추천드릴게요. 순정 옵션에 그 핸드가드가 있습니다. 핸드가드가 오프로드 바이크에서 핸드가드는 전도시 어떤 손을 보호할 수도 있고 레버나
이런 걸 좀 보호해주거나 뭐 그런 역할이 좀 있죠. 버시스는 그 역할은 아니에요. 그냥 이게 말랑말랑하고 그냥 깻잎 같은 거 하나 붙어 있는데 그냥 바람을 막아줍니다. 바람을. 그 이상의 어떤 보호 기능은 뭐 돌이 튀거나 이런 것도 막아주겠죠 당연히. 풍뎅이 이런 거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 정도는 막아줍니다. 그 정도는 막아주는데 이게 넘어지거나 이런 거는 안 돼요. 기본 헤드라이트에 옵션으로 안개등이 붙어 있어요. 근데 안개등 품질이 기본 장착된 안개등 치고는 상당히 광량도 밝고 조사각도 좋고 되게 저는 고마운 옵션이었어요. 오토캠핑이나 바깥 활동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뭐 해가 질 수도 있고 가로등 없는 데를 주행할 일이 있죠. 스마트폰 많이 보고 이러니까 밤눈 어두운 사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밝아요 진짜. 근데 심지어 순정이야. 요즘에 불법계도 다툼 많잖아요. 이건 순정이니까 마음도 편해요. 굉장히 가와사키에서 고마운 옵션이다. 순정 자체에 파이프 타입 크러쉬바가 달려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칠 게 거의 없어요 이게. 물론 넘어뜨려 봤습니다. 프론트 포크는 이제 적립식인데 이 정도 가격, 이 정도 사양에서 사실 도립식을 선택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탱크는 17리터로 표시하고 있는데 계기판에서 순간 연비랑 평균 연비를 표시를 해주거든요. 엄청 쏘지만 않으면은 대부분 한 25km 정도 나와요. 우리나라 도로 환경에서 주유소로 인한 스트레스는 거의 없겠다. 한 400km 이상은 타니까요. 이제 시트, 동승자랑 이렇게 단차가 있는 일체형 타입인데 쿠션감이나 어떤 형상이 괜찮습니다. 장거리 많이 탔는데 엉덩이 오는 피로감이 많지는 않았어요. 보통 바이크들에 비해서 이렇게 지지해주는 포인트도 괜찮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거리 주행에서 상당히 시트가 만족스러웠다. 뒤에 리어 캐리어가 달려있죠. 양쪽에 사이드 패니어 케이스가 달려있는데 좀 아쉬워요. 질감도 솔직히 좀 고급스럽진 않고 좀 저렴해 보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용량이 굉장히 아쉬워요. 근데 형태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데 꺾임을 줘서 구조적 강성을 확보하려는 이유가 있었겠죠. 이제 그런다고 생각하더라도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용량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어요. 실제로 밖에서 봤을 때 크기보다 물건을 집어넣으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잘해야 한 20리터 정도? 뭐 그 정도 생각이 돼요. 무조건 오토캠핑을 다니기 위해서는 그 이상 리어 시트나 뒤에 이제 리어 캐리어에 화물을 추가적으로 적재를 하셔야 돼요. 사이드 패니어 케이스로는 절대로 캠핑 2를 볼 수가 없어요.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도 제 키가 170인데 이제 포지션이나 이런 거는 저한테는 사실 뭐 되게 편했어요. 시트고가 845로 알고 있는데 일반 바이크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일 수 있죠. 근데 바이크 자체 무게중심이 워낙 낮고 시트 형상이 좋아가지고 발 착지성도 뭐 괜찮습니다. 밀고 당기고 해봐도 무리가 없어요. 일단 제가 구입한 바이크가 아니에요. 가와사키에서 이제 제가 제공을 받아서 1kg대 제공을 받았는데 1kg대 그러니까 뭐 새 거를 제공받았죠. 한 3,000km 가까이 탔는데 하루 이틀 타보고 뭐 이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저는 지금 이 바이크를 이야기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오토캠핑용 바이크로 추천한다거든요. 이 바이크에 대해서 이야기만 할 것 같으면 하루 이틀 타보고 뭐 정보들 짜집기해서 이야기하면 되겠지만 너 오토캠핑 생각하면 이걸 사라 추천을 드리는 영상인 거거든요. 지금 한 2,000km, 3,000km 정도 타보니까 진짜 괜찮아요. 이게 남자의 가와사키네 뭐네 어찌는 화끈한 바이크는 아니에요. 저배기량으로 가와사키가 크게 히트친 적이 사실 없죠. 이거는 그냥 화끈한 건 아니고 그냥 매끈합니다. 단점을 찾기가 힘들어요. 제가 이제 이걸 타고 공도에서 한개 주행도 좀 해보고 되게 빡세게 탔어요. 이쪽 계통의 바이크들이 잠깐 타본 거 빼고요. BMW R1250 GS 어드벤처 모델을 소유했었고 그 허스크바나의 701 엔듀로를 이제 랠리 킷으로 컨버전 해가지고 타고 있는데 지금 타고 있는 버시스보다 다들 이제 출력이 좋고 어떻게 보면 더 고급 바이크죠. 근데 그걸 타고 있음에도 버시스가 괜찮아요. 모든 성능들에서 일단 제 부담이 없고 주행하면서 이 정도 퍼포먼스면은 충분하다. 인도나 어느 정도 홈모니터도 비벼볼 만하다. 오른손을 비비고 왼손을 비비며 두 그릇이네. 크게 힘 안 들였는데 얘도 잘 가요. 내가 무슨 특별한 어떤 기술을 부리고 이게 아닌데 호로롱 하고 가고 있어요. 포장도로에서도 버겁다 이런 느낌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굉장히 과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배기량이 낮기 때문에 엑셀을 우악스럽게 열어 제치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이 바이크는 내가 흙길을 전복하겠다 이건 아닙니다. 흙길 좀 타볼까?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 흙길 좀 타볼까 하면 괜찮습니다. 누구나 GS를 1250GS 같은 경우에 웬만한 스킬로 인도에서 재밌게 타기가 힘들어요. 무겁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부담이 좀 와요. 버시스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수치적인 중량도 물론 가볍지만 일단 마음가짐 자체가 되게 가볍기 때문에 포장도로 달리다가 이렇게 임도 이뻐 보여요. 저기 내비에는 안 나오지만 방향상은 맞아요. 저쪽으로 넘어가면 왠지 나올 것 같아. GS 타고 들어가기 버겁습니다. 이제 제가 아주 잘 타는 게 아니라서. 근데 버시스면은 그냥 들어가 볼까? 뭐 아니면 돌려서 나오지 뭐.
또 이런 게 되거든요. 장르의 특성에는 평균적 라이딩 스킬을 가지고 있다. 버시스 같은 게 더 잘 맞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무시하는 건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저런 환경에서 경험해보면은 확실히 이쪽이 마음가짐이 좀 더 라이트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도에 대한 얘기를 빼놓고 할 수가 없죠. 집 앞이 바로 임도이신 분들은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아스팔트 길이겠죠. 마일리지가 저도 임도 되게 많이 탄 것 같은데 1000km 기준으로 100km도 못 타겠죠, 임도를. 대부분 마일리지가 그냥 일반 아스팔트 도로에서 생길 텐데, 이 바이크를 이야기할 때 아스팔트 도로에서 뭐 잘 달리냐? 잘 달리고 저속에서 안정성, 고속에서 안정성이 아무튼 쉽게 말해서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온로드 바이크 기반의 엔진이죠. 그래서 굉장히 고회전형 엔진인데 저회전 토크가 부족하지 않을까? 한 3단에서도 거의 정지에 가까운 재출발 시에도 뭐 판클러치 감만 익숙하시면은 변속 없이 불편한 진동 수반하지 않고 재출발이 가능할 정도로 쓸만해요. 나쁘진 않다. 의외인 게 이게 마력도 높고 RPM도 많이 쓰거든요. 버시스 250보다 압축비가 더 낮아요. 히말라야는 9점 몇인데 버시스가 한 10점 몇 되고요. 히말라야는 뭐 당연히 낮을 것 같죠. 고성능 엔진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 기름이나 넣어도 디젤만 아니면 웬만하면 얘는 버텨줄 것 같은 느낌이고, 버시스는 되게 고회전 차량인데 압축비가 그렇게 높지 않단 말이죠.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이제 국도 달리다 보면은 고급 이유를 못 만나는 경우도 있죠. GS, S-오일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영역주유소도 있고 알뜰주유소도 있잖아요. 이제 고성능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약간 꺼려지거든요. 알뜰주유소 건널까? 이러다가 앵꼬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알뜰주유소 그냥 넣어도 돼. 영역주유소 괜찮아. 그냥 넣고 달리면 돼요. 압축비가 높지가 않아서 안 편하게 타시면 됩니다. 그런 스트레스도 없어요. 엔진 이야기 조금 더 해보자면은 뭐 저회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풀한 엔진은 아닌데 그냥 보들보들해요. 보들보들하고 이제 엔진을 이렇게 방방 돌리는 시원하게 열어 제끼는 그런 좀 재미가 있는 엔진입니다. 고성능 바이크 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제 바이크를 다 못 쓰면 뭔가 내 욕구 불만이 와요. 내 실력은 뭐 그런 건 아닌데 여기서 열었다면 컨트롤을 못 할 것 같은데,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얘는 아직도 한참 남았어. 그러면은 내가 뭔가 저 같은 경우는 좀 자괴감이 와요. 내가 돈 주고 이걸 사서 내 주인이지만 이거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할 때 오는 어떤 스트레스. 버시스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남은 한 방울까지 전부 사용할 수 있어요. 조금 더 큰 슈퍼카브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사람을 안 가려요. 범용성이 넓고 다루기가 쉽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슬리퍼 클리치가 있더라고요. 다운시프트에서 시원하게 내려도 웬만하면 다 받아줘요. 큰 어떤 테크닉 없이도 다룸에 있어서 뭐 크게 무리가 없다. 브레이크는 사양이 좋진 않아요. 이 정도 컨트롤 하기에는 팍 꽂히는 브레이킹은 아니지만 그냥 무난하게 내가 원하는 곳에 세울 정도는 됩니다. 더 멈춰 쓰거나 완전히 뭐 탱크에 뭐 이렇게 낭심이 꽂히거나 뭐 그 정도 브레이킹은 아닌데 그냥 저냥 쓸만한. 이제 ABS가 조금 아쉽긴 해요. 뒷바퀴 쪽만 좀 해제가 되면은 인도에서 좀 더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못한 건지 ABS 해제 기능은 저는 못 찾았어요. 아무튼 일반 도로에서 탔을 때 이 정도면 브레이킹이 나쁘진 않다.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모험이라고 거창할 필요가 있을까요? 거창할 필요가 없죠. 누구나 다 랠리 수트 입고 알루미늄 3박스 달고 오버리터급의 어드벤처 바이크를 타고 그러면 좋겠죠. 근데 우리나라 인도라는 게 보통 보면은 차 한 대 지나갈 폭에 한쪽은 낭떠러지예요. 근데 이제 외국의 어떤 비포장 도로를 보면 이렇게 엄청 넓은 평야에서 막 초원에서 막 타고 이럴 때는 누구나 다 탈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어지간한 라이딩 스킬로는 온전히 컨트롤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버시스가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 틈새를 좀 파고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행용 모터사이클이라는 장르로 봤을 때 버시스가 탄생 배경이 동남아 어떤 개발도상국에서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가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나라에서 고급형 전략차종이라고. 사실 우리가 여행이라는 장르로 생각해봤을 때 동남아시아 기름 품질도 들쭉날쭉하고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가 섞여 있고 트래픽이 심한데 사람들 오토바이 많이 타고 있죠. 그리고 막 비도 왔다가 도로 컨디션도 막 왔다 갔다 들쭉날쭉하고 이런 데서 팔려고 만든 오토바이라고 생각해보면은 여행에서 이것보다도 좋은 상품성이 있을까? 정확히 여행에서 필요한 부분과 그 나라에서 필요한 부분이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여행용 그리고 모토캠핑용 바이크로는 되게 좋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장점은 동급 바이크들에 비해서 일반 공도에서
고속 주행 능력이 상당히 안정감 있다. 기본 제공되는 옵션이 훌륭하다. 라이벌 대비 임도 주행 능력도 평균 이상. 단점은 튜브 휠에서 오는 압박이 있죠. 정비를 가능한 메인 스탠드가 있는데 타이어 까가지고 튜브 교체하거나 뭐 튜브에다 패치 붙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흔치가 않거든요. 튜브 휠에서 오는 불안감. 기본 덩치 자체가 이제 큰 편이라서 체구가 작은 분들이나 여성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기량 대비 사실 차체 사이즈가 넉넉한 편입니다. 사이즈 자체가 빵을 중시하는 분들은 장점일 수도 있고 등치가 작거나 여성분들이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거 자체가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 제공되는 이제 사이드 박스의 이제 형태나 재질감 그리고 이제 크기 이게 조금 저는 아쉽습니다. 그거까지가 지금 이 바이크의 단점인 것 같아요. 이 바이크를 어떤 분께 추천드리느냐? 오토바이 여행을 꿈꾸는 사람 당연히 이 바이크는 되게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모토 캠퍼 굉장히 좋은 선택일 것 같고 듀얼 어드벤처로 가기 전에 기본기를 익히고 싶은 분들 이 바이크가 기본기를 익히기 되게 좋더라고요. 초보자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빅 듀얼 타다가 이제 버거워가지고 이제 내려오시는 분들 사실 보시스는 좀 안 맞고 KTM 790 어드벤처나 이번에 뭐 야마하에서 이제 수입될 것 같은데 710 이런 거 타세요. 버시스는 빅듀얼 타다가 내려올 정도까지는 안 돼요. KTM 790 어드벤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뚝배기. 일단 여러분의 이제 그 모험을 도와줄 바이크로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바이크 중에서 거의 탑 티어다. 이 정도면은 어벤져스에 들어가도 될 정도지 않을까. 어벤져스! 그렇게 생각되는 가와사키의 버시스 X300이라는 모델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이게 원래 발음이 좀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루킹 시간 시청하시는데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다음에 조회수 봐서 제가 또 나올 수도 있고 댓글로 질문 달아주셔도 되고 좋다 나쁘다 많은 피드백도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무튼 긴 시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또 다음에 또 좋은 바이크들 이야기 그리고 또 재밌는 정보들로 또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스티노 부릉부릉 그럼 가와사키에서 좋아할까요? 아니 기승전 네네네. 기승전 KTM인데요.